네, 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I'm 시즌 14. 네, 오늘은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직접 만나는 누구냐 넌 시간입니다. 네, 누구냐 넌 함께 진행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하고나 잘 친해지는 아주 쉬운 남자 대전 CBS 노컷뉴스 신서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쉬운 남자 신서호입니다. 네, 그리고 까칠한 그 변호사는 오늘요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나오지 못했고요. 신서호 기자와 함께 오늘 초대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 대덕구청장의 재선에 도전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아임 고정 출연자 출신이시기도 하죠. 네,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청장 박정현 후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소개를 좀 하게 해주세요. 네. 검증된 구청장, 대덕을 더 크게 키울 박정현 구청장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목이 많이 쉬셨어요. 네,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음. 한번 이 목이 약간 상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서 좋지 않아요? 그거 열흘도 더 넘었는데 네. 벌써 이렇게 목이 쉬셔가지고 네, 많이 고생하시겠는데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쉬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뜻 아니에요? 네, 열심히 네. 하셨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동시에 목 관리 잘 하셔야죠. 네, 예. 분위기는 좀 어때요? 지금 이제 바닥들 쭉 훑고 있는데요. 뭐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 사람들 만나면 이를테면 우리 딸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딸이 저한테 와서 그 친구가 이제 지금 대학원 다녀서 서울에 거주하는데 무슨 어떤 구에서 거주하는데 자기는 그 구의 구청장이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여기 이제 자기가 길거리에서도 이게 명함 주고 하면 어른들이 와서 엄마 일 잘했어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이렇게 이상하다고 구청장 일 잘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아시는 분들도 하죠. 근데 저는 면식이 그렇게 있지 않은 분들이 특히 어른들도 가끔 오셔가지고 그래 일 잘했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일 잘했지가 표로 연결돼야죠. 네, 네. 그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출마 선언하셨을 때 우리가 만났었잖아요. 네.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그렇죠. 예. 네, 지난 4년 어떠셨어요? 지난 4년 행복했죠. 실제로 대덕구 제가 제일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대덕이 민선 7기 이전에는 대전시하고도 많이 싸우고 예,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과를 낸 게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외론 그리고 일종의 주민들이 우리는 뭘 해도 안 되나?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서 일단 지역화폐 최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덕이로 하면서 우리 구가 대전에서 최초로 이거 했어. 예.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덕이 좀 밝아졌어요.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은 조금 그랬었는데 주민들하고 타운홀 미팅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들이 우리 신대동 야구장 그것 때문에도 기억나시죠? 예. 야구장은 신대동 뭐 이러면서 그거 하면서 되게 참,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거 안 돼도 우리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우리가 좋은 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간을 드러낸 것 자체만으로도 좋지 않겠냐고.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런 기운들이 있으면서 실제로 대덕에서 여러 개혁 정책들 많이 했잖아요. 주민자치회도 저희가 처음으로 12개 동 다 했고. 예, 그리고 골목상권 살리는 것도 대덕 이로움을 기반으로 했고 동네 돌봄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린이 용돈 수당하면서 맞기도 많이 맞았지만 예, 주민들한테 또 그만큼 호응도 얻었고 그래서 새로운 정책들을 이렇게 하면서 대덕이 오히려 전체 대전시의 혁신 정책을 좀 견인해 간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더 우리가 앞서가는 구로 갈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리 박정현 대덕구청장 후보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964년 11월 4일생이십니다. 맞으신가요? 네, 근데 네. 요즘 나가면 굉장히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57세고요. 네. 꼭 그렇게 나이를 얘기하셔야 대전 되겠어? 삼성초등학교, 호스턴 여자중학교, 그리고 청란여자고등학교 졸업하셨고 충남대학교 법학과 졸업하셨습니다.
대전 YMCA에서 활동가 생활을 했었고 대전 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역임하셨고 대전 제6대 7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을 또 역임하셨고 네, 민선 7기 대전 대덕구청장 현재 네, 현직이시면서 이제 선거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예전에 이 질문 드렸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처음에 민선 7기 대덕구청장 당선됐을 때 네. 몇 표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표 지난번에 또 네, 제가 잊지 말라고 예, 하셨죠. 57 프로테이지는 지난번에 57점 몇 프로로 이겼더라고요. 57.80이었는데 예, 근데 표가 생각이 안 나요. 네.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숙제를 못 했네요. 5만 263분이 우리 박정현 후보에게 5만 263명. 아, 200 63명의 예, 유권자가 예. 우리 박정현 후보를 위해서 투표를 했어요. 오. 네, 네. 그 감사한 분들인 거잖아요. 네. 본인한테는 이번 선거에서 그 지난번에 그 박정현 후보를 위해서 이제 투표했던 5만 203분이 네. 과연 그대로 투표를 또 하실 것인가? 네. 아니면은 더 많은 분이 하실 것인가? 아니면 더 적은 분이 하실 것인가? 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당부드렸던 게 이게 아마 임기 초반에 우리 방송했을 때였을 거예요. 네. 그 5만 263분의 그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음번 선거 때에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바람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요. 선거운동 네. 기간 동안에 대덕이로원 말씀하셨지만은 네. 뭐 대전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었었고 또 데코 맥주 페스티벌이라는 네. 걸 또 했어요. 네, 네, 대덕에 중리동 오늘 중리동 상가 돌면서 예, 그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말씀드렸고 2년 동안 못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해 8월 말에 지금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계획 중이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당선돼야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협박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그 여론 뭐 이렇게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대전의 선거 지형이 민주당한테 참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네. 박정현 후보만 놓고 봐도 얼마 전 여론조사 그 네. 굿모닝 충청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네. 여론조사에서도 상대 후보에게 꽤 많이 밀리는 걸로 네. 나왔거든요. 근데 그 여론조사는 조금 거기 상대가 경선 끝나자마자 그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당일날. 인지도에 있을 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약간은 그쪽에 컨벤션 효과가 예, 있었을 예, 것이다.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이길 수 없는 사실 우리 전체 표로 보면 지난번 2018년 선거에서는 제가 12개 동 다 이겼어요. 근데 그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죠. 그때 워낙 문재인 대통령 당시 바람이 셌고 근데 보통은 이제 평가를 하면 오정동 대화동에서 제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이긴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론조사 보고 아 내가 이기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이길 수 없는 데서 이겼고 내가 질 수 없는 데서 약간 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아 내가 이기는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죠. 네. 근데 상대방 후보가 그 지난번 TV 토론 하셨었죠. 네. 저도 그거 재미있게 시청을 했는데요. 네. 그런 비판을 좀 공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이른바 측근 정치다. 측근 정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지. 제가 측근 정치를 합니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덕 사람을 써야지 왜 외지인을 써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덕 사람이라는 거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대덕구는 시골이 아니잖아요. 예. 예, 우리 시골에 있는 삼촌, 이모를 쓰는 게 아니고 동네 친구를 쓰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사람이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서포트를 해야지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문화관광재단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해야지 일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외지 그 12명 중에 다른 구에 있는 사람 몇 명 있더라 요런 걸로 하면 앞으로 그러면 그분은 동네 친구랑 일하실 겁니다. 그거야말로 측근 정치죠. 네. 그렇죠. 예, 좋은 사람을 뽑아서 쓰고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또 이사도 왔어요. 대덕구에. 그러면 인구도 늘고 인구가 인구 지금 줄어서 유입효과가 있네요. 인구가 줄어서 문제인데 인구도 늘고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구정 철학이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죠. 뭔가 일을 도모해야 되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꼭 나쁘게만 보는 네, 건 그리고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랑 이제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저도 선호하죠. 근데 그게 제가 여기 와서 일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그렇죠. 심사 트랙을 다 거쳐서 하거든요. 저희가 비근한 예로 주민자치지원관 뽑을 때 한 동 뽑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서 4번 5번 뽑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제 사람 심을 것 같으면 나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지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일할 사람을 뽑아서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도 받고 그렇게 혁혁한 성과를 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신서구 기자께서 우리 박정현 후보께 뭐 질문할 거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예. 해보세요. 아니, 질문보다도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난 4년 동안 이게 네. 구정 저도 이렇게 쭉 봤잖아요. 저는 행정을 이제 10년 넘게 이제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쭉 지켜봤는데 지난 4년 동안 좀 활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활기가 좀 있었고 좀 인상적이었던 게 맨날 소외 우리는 좀 뭐 들러리냐 뭐 그러니까. 소외론이다 했는데 대덕구가 가진 것도 많은데 와서 왜 소리야? 대전시 시장하고 와서 이제 예산을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가 요번에 좀 바뀐 게 대전시가 아니라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예 정부 예산으로 매칭 네. 펀드 형식으로 따오셔가지고 50도 50으로 그래서 그걸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좀 네, 인상적이었었던 네. 공모 사업 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 예, 그 공모 사업을 또 많이 되기도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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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만큼 우리 저 공무원들이 열심히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쭉 이제 연장선에서 여쭤보면 이제 미래 이제 대덕구가 이제 한 발 더 발돋움을 해야 되잖아요. 네. 먹거리는 뭐라고 보세요? 이 미래 먹거리? 저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대전 산업단지 산단 대개조 사업에 따갖고 왔잖아요. 예. 5,800억이 2025년까지 풀리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K 제조업 첨단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자 이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낡은 산업을 전환시켜서 미래 산업으로 바꾸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청년 일자리 10,000개를 만드는 게 핵심 목표고요. 또 하나는 그 산단 대기조 사업 에어리어에 안 들어가는 그 앞쪽 갑천변 쪽에 아스콘 레미콘 공장들이 쭉 있죠. 예, 예. 거기 아스콘 레미콘 공장이 2026년이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대전시가 그것 때문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거기가 빠지면 그게 굉장히 좋은 땅이잖아요. 예. 거기를 일종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건 허태정 시장님이랑 같이 해서 그러니까 이 제조 첨단 산업이 있고 그러면 그걸 금융이나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게 산업단지만 있다고 지금 일자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금융도 들어오고 그리고 다양한 벤처나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쪽 강 건너서는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끌어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도모하려고 그러거든요. 집적화해서 이제 뭐 일종의 무슨 그 실리콘밸리 같은 거를 좀 대덕 조성하겠다. 실리콘밸리죠 일종의 그거를 규모는 아주 크진 않지만 사실 요즘 규모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집약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먹거리를 어쨌든 대전 산단이 초기에 대전 산업체를 만들면서 대전의 먹거리를 견인해 왔듯이 이제 제2의 먹거리를 견인해 내겠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반대 여기가 산업단지가 있으면 정반대 동쪽에 개족산 대청호가 있잖아요. 개족산 대청호를 통해서 공정생태 관광 메카 특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생태 관광 특구를 통해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두 개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촌 상서 지역이 지금 공업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공업 단지 또는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시켜서 거기를 지금 최근에 거기 뿌리 특화 산업단지로 지정도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뿌리 산업의 어떤 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 그게 좀 부과되는 거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고 저쪽에 이제 생태 관광이고 이쪽에 이제 이쪽에 그러면 이게 이제 제조업이 기반인가요? 그렇죠. 금형단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첨단 산업 4차 산업혁명 해도 실제로는 전통 제조업을 완전히 밀어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혁신하느냐가 관건인데 그거를 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반을 만들었잖아요. 경제재단. 그 경제재단 때문에 그 평촌 상서 지역에 스마트 혁신 지구도 따갖고 왔잖아요. 100억짜리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재단을 통해서 행정, 산업, 전문가, 노동
함께 연대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있고 그것도 한편으로 이제 연축동의 혁신도시도 네. 있고 또 청사도 이전을 네, 하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뭐 도시 개발하는 거는요, LH가 분양하고 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이제 우리 청사를 예. 그 에너지 자립 청사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한 900억 예산했던 게 1200까지 높아졌잖아요. 호화청사는 아니고요. 누구처럼? 호화청사는 아니고. 누구예요? 그 누가 누구예요? 네, 이 땡땡 후보님께서 예. 여기 예. 이 1,200억인데 그럼 우리 지금 이거 어떻게 충당해요? 380억을 모아놨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부지 팔고 대전시가 사기로 했잖아요. 예. 부지 팔고 저기 우리 그 석봉동에 있는 그 보건소 부지도 팔고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매년 50억에서 100억 정도 예. 지금 우리가 기금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예산 상황으로는 거의 맞출 것 같아요. 1,200억. 예. 거의 그러면 맞출 이제 것 같아요. 에너지 자립 청사가 이제 네. 대전에서 처음으로 되는. 네, 네. 그리고 그 일대 자체가 그러면 지금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게 구현이 스마트 되는 거예요? 혁신, 그러니까 그 스마트 그린 혁신 도시를 만드는 게, 스마트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도시의 기술을 그냥 입히면 되고, 그린은 생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위기 모델 도시를 여기서 만들자. 그래서 그거는 중앙에서 예산을 따갖고 와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민선 8기 들어가면 또 열심히 국회도 쫓아다니고 정부도 쫓아다녀서 예산을 따갖고 와서 그 일대를 좀 일테면 뭐 내연기관차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걸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 교통망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우리 자원 갖고는 조금 힘드니까. 네, 이 관련해서 이제 야당 구청장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이제 정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뭔 지적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성공한 이왕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훌륭한 인재, 그 리더십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랑 손잡고 일해야지 성공하지 않을까요? 손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대통령이 무슨 당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 후보께서 자꾸 그 말씀을 하셔요.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제 뒤에 대통령님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님은 국민들 뒤에 다 있는 거지. 예, 특정한 한 분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걸 따갖고 올 수 있는 거지. 대통령이 구청장 일까지 어떻게 해요? 대덕구청장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사업을 하잖아요. 발굴을 해서 이거를 예산을 그럼요. 보내달라. 네. 이렇게 가서 이제 협상도 하고 그럼요. 투쟁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나오는 것이지. 네. 그냥 같은 당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네,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따오는데 어쨌든 국회 힘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민선 8기가 되면 국회에 아예 상주하는 인력을 보내려고 해요. 구청 단위에서도 그런 인력이 좀 구청 단위에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기초 같은 경우는 예.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 돈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를 우리가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해본 사람 또는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지, 12년 동안 공직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대체로 광역단체들은 다 가 있잖아요. 네. 아예 사무실 자체가 네, 네.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규퉁이 달라 하죠. 뭐 대전시 우리가 얻을 돈 없으면, 예, 대전시 아니면 우리가 뭐 지방정부 협의회들이 많아요.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 데가 많아서 그 중에, 아니 사무실이 뭐가 필요해? 사무실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맨날 돌아야죠. 의원실 돌고, 또 정부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근데 정보는 어쨌든 국회에 다 있으니까 네. 돌고 그래서 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 인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쪽, 그러니까 상대 후보 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안정론으로도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뭐 본인은 이제 오랫동안 토박이고, 이제 뭐 청장님은 이제 후보는 잠깐 온 사람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대덕에 토박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오늘 어르신들 모이시는 데 가서 여기서 태어나서 계속 사시는 분 했더니 한 30명 모였는데 2명 손 드시더라고요. 대덕에 토박이가 그 토박이만 바라보면 그거야말로 동네 정치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덕구에서 왜 동네 정치를 해요? 대덕구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하시려고? 네? 대덕에서 사람은 오라고 해놓고,
예. 근데 우리의 중요한 헤게모니는 우리 토박이들만 갖고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토박이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분은 그분 다른 얘기를 하실 게 별로 없으시니까 그걸 하실 수는 있지만 도시잖아요. 대덕은 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그 융합의 시대인데 외국인도 오고 대전에 있는 사람도 오고 또 우리 혁신도시 되면 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도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공공기관에 내려온 사람들한테 여기 토박이 아니니까 여기서 뭐 일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모아서 대덕에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를 지혜를 모으고 짜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지만 또 새로운 사람도 받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지역이 발전하죠. 다시 그럼 이제 정책 얘기로 돌아가서 7기에 제가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용돈 수당이었잖아요. 네, 그때 네. 어려움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네. 문턱도 많았고 네. 그러다가 네, 이제 기사를 잘 뭐 써주셔서 제가 늘 감사. 아니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걸 이뤄내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철학이신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또 하실 건지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대덕구가 인구가 주는데 사실은 이제 되게 왜 주냐 하면 대덕이 전반적으로 좀 오래된 도시라서 기반 시설이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시설도 약간 취약하고 천년의 역사 문화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 쓸 수 있는 문화 시설이 예. 좀 취약하고 그리고 교육이 어쨌든 좋은 대학을 보내는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학원이 있는 대로 이렇게 이사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슬로건으로 쭉 정책들을 했는데, 그럼 대덕의 아이는 어떤 아이들로 키울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존감이 강한 아이. 그리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아이,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아이, 이 세 가지가 대덕이 키우고 싶은 아이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성장해야지 민주 시민으로 훌륭하게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앞으로는 또 좋은 대학도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용돈 수당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대덕에 사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다. 사실 이런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아이들에게 2만 원의 용돈을 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용돈을 쓰는데 그냥 월 2만 원의 용돈을 주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교육을 저희가 해요. 이미 4월부터 학교로 경제교육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도 좀 다양한 형태로 경제교육을 할 거거든요. 저는 경제교육의 핵심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자기가 스스로 맛보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과 용돈 협상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그리고 그 월 2만 원의 용돈이 다 대덕구 안에서만 쓰여지거든요. 동네에서 일하시는 조그만 가게, 문구점 하시는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쓰여지니까 이 아이들이 쓰는 게 실제로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커서 나도 공동체에 지원을 좀 해야지 이렇게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게 도입할 당시에 굉장히 네. 논란이 좀 많이 있긴 했는데 네. 지난번 토론해 보니까 상대 후보도 굳이 없앨 생각은 만약에 본인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없어? 지금 보이더라고요. 4,300 제가 그래서 여쭤봤죠. 4,300명 아이들에게 네. 뺐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답을 주민들 못하더라고요. 모아가지고 회의를. 근데 우리는 안 했나? 다 했죠. 여론조사도 하고 다 했죠. 저 학부모 중에도 그거 왜 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거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씀도 있고 해서 일단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걸로 지금 공약을 잡았는데 제가 현장에 막상 나가보니까 요구들이 있어요. 왜 고등학생은 안 주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공약을 좀 확대해서 고등학교까지로 좀 확대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이제 뭐 항상 얘기 나오는 거지만 재정이 어려운데 예산이 이렇게 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어때요? 한 30억 정도 그렇게 되면 한 3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10억이니까 고등학생까지 하면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 확보는 전 어렵지 않다고 봐요. 예, 저희 지금 예산 상황이 재정 자립도가 맨날 낮아서 어쩌고 하시는데 재정 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우리 구에서 걷는 세금
근데 사실 구세 시세가 지금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거고 특히 이제 민선 7기 하반기에 재정 자립도가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 때문에 중앙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럼 재정 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높고 낮은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런 대덕구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아니 아이들한테 그런 정도는 써도 되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지방 소비세 인상되면서 여유 자금들이 조금 내려오고 있고 저희가 또 이게 불명예긴 한데 지방 소멸 기금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저희는 관심 지역이거든요. 그거 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는 아니고요.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저런 예산들로 우리가 기반도 조금 더 닦아볼 수 있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기반 닦는 예산은 그렇게 쓰고 오히려 우리가 그 기반 닦는 예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보니까 또 일정도 많으신 것 같고. 네, 목도 이미 네,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서 음. 예,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음. 이제 다녀보면 바닥 민심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혼내키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주로 뭘로 혼나요? 대선에서 왜 졌냐고. 아, 네. 예. 뭐 지금- 잘못했다고 혼나는 건 없어요? 그게 아 있죠. 잘못이지. 그것도 있어요. 뭐 어떤 거예요? 뭐 어제 신탄진 가서 좀 혼났는데요. 도시재생 예.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거든요. 하고 있죠. 예, 예. 예. 근데 그게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 지중화 사업만 하면 시간이 좀 빨리 단축되는데 거기에 분류관 지금 공사도 대전시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덮었다 열었다 다시 하기 어려워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 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니면서 민원도 해결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예, 예, 민원도 접수받고 하니까 좋고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이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야지 유능한 일꾼 박정현이 당선돼서 대덕을 더 기반을 다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 만 개 그거 쉽지 않은데 우리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생태관광 특구도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돌봄 훌륭하게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대덕을 만들어서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선 7기 때 약속한 바는 거의 다 했고요. 약속한 건 꼭 지켰습니다. 박정현은 반드시 해냅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박정현이 대덕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충청권의 핵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대덕 주민의 행복감을 더 높이겠습니다. 박정현을 투표하면 대덕이 커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초반에 당부드린 대로 그 지난번 투표하셨던 52,263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서도 우리 박정현 후보께 투표하신 그 유권자분들의 숫자 항상 머릿속에 새기시면서 네. 정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우리 지역의 언론을 비판하는 언론독당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언론독당은 저희가 대전일보를 모니터했습니다. 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비백.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놈의 아위백.